4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이주해 오며 현생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몽골. 척박한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식재료는 한정적이었고 음식에 정성을 쏟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긴 시간과 공을 들여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음식에는 채소와 고기, 그리고 염소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조도 같은 거 다섯자가 이게 대구는 우주국스게는 도토리를 쇼자가 тэгээ ясын жижиглээд махын жижиглээд тэгээ дотор нөгөө хамтлагч одоо юу ч хийж бол сонгомон одоо тоногоо могож хийж байна шүү дээ. Тэгээд альсан дэнийгээд боодог. Энэ бол бас хүндэтгэлийн идэ гэдэг. 해발 고도가 높은 몽골은 음식을 할 때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재료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뜨겁게 달군 돌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가축의 가죽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고기와 내장을 빼낸 후 그 속에 달군 돌과 감자, 당근, 그리고 고기를 넣고 익힙니다. 음식이 익는 동안 털을 제거하는데요. 기술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안의 남자들이 도맡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르고 없긴도 약 1시간 후 구수한 향이 사방으로 퍼지며 요리의 완성을 알립니다. 가죽이 찜기 역할을 하고 고기에서 나온 육즙이 수증기가 되어 재료가 높은 온도에서 푹 익었습니다. 보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아직 따뜻한 돌을 문지르며 몸의 온기를 흡수시키는데요. Ядаргаанч биений одоо хий хөөж гар хөл янгийнх тэр нэг сайл гэдэг юм билээ. Одоо хийгээр шүд ам өвдөх тиймэрхүү юм. 돌에 닿은 고기의 겉면은 구워지고 속은 수증기로 익혀져서 촉촉한 보덕. 찐 듯 구운 듯 묘한 식감과 흘러나온 육즙의 풍미가 어우러진 보덕은 몽골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몽골의 음식은 크게 고기로 만든 붉은 음식과 유제품인 하얀 음식으로 나뉩니다. 고깃집 요리 허르헉은 대표적인 붉은 음식. 두꺼운 만두피에 양고기와 양의 지방을 넣어 만든 보츠는 육즙이 일품입니다. 한국의 튀김만두와 비슷한 모양의 호쇼르는 양고기를 꽉 채워 크게 만들죠. 가축의 젖으로 만든 하얀 음식으로는 아롤, 아이락, 수태차 등이 있습니다. 우유에서 걸러낸 치즈 성분을 말려서 만든 아롤은 몽골인들의 국민 간식. 수태차는 홍차에 가축의 젖을 넣고 소금간을 내서 만든 전통차로 좋은 무기질 공급원입니다. 유목민들의 특징이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잖아요. 이쪽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정착해서 재배하고 이러는 것들을 모르고 또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동물들에서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고기 그리고 우유를 가공한 가정에서 가공한 음식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겨울 되면은 고기를 많이 먹고 그래서 뭐 가정 따라 겨울에 말고기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말을 잡아서 말려서 이제 고기들을 많이 먹고 여름에는 잘 쉬고 그리고 보통 고기들은 많이 안 먹고 그 육가공품 해서 뭐 아롤이라든가 타라크 우리나라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요플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래서 크게 이 두 개로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죠. 국토의 3분의 2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몽골. 말 등에서 태어나
말 등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몽골인들에게 목축은 삶이자 깊이 뿌리 내린 역사입니다. 현대에 들어 가축의 수는 더욱 늘어났는데요. 2006년도에 3,400만 마리에서 2020년에는 6,700만 마리로 1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국민 1인당 가축이 20마리가 넘는 셈이죠. 몽골의 그 목축업은 몽골인들의 그 정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의 헌법에서도 몽골의 5가지 중요한 가축, 말, 염소, 소, 양, 낙타 등이 민족적 자원이고 또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2000년대 이제 목축업은 몽골 GDP에서 한 2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이 다양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산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가공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보급되는 형태다 보니까 향후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가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몽골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축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은 상승하는 추세. 몽골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하는 육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육류 섭취량이죠. 1년에 한 사람이 95kg 정도를 먹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몇 번째 탑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56kg을 먹습니다. 56kg.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육류는 1.7배 더 많이 섭취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류 중에서는 어떤 육류를 가장 고기를 많이 먹느냐? 당연히 이제 양하고 소고기, 양하고 염소고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사육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죠? 양하고 염소고기가 한 50.8kg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을 차지하죠. 대부분 이제 그렇고 두 번째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소고기. 1인당 27kg을 먹습니다.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 말고기하고 낙타고기가 한 13kg 정도 먹고요. 닭고기는 한 3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죠. 육류 중심적 식생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몽골. 반대로 식물성 식품은 접하기도 어렵고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채랑 과일 쪽은 산에 나는 짐스, 그러니까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지금 뭐 차차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네르스, 우후리누트, 우리나라라면 뭐 산딸기, 그다음 베리 종류들이 산에 좀 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먹고 그리고 뭐 채소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여간 이 뭐 채소, 나물 이런 거는 잘 안 먹는, 그거는 동물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이 그걸 먹고 우리는 그 동물을 잡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제 뭐 채소나 그런 나물 같은 거를 먹은 동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다 먹는다. 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1990년) 자유선거와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한 몽골. 사회주의 체제가 막을 내리자 한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무역 관련 협정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유학생, 주재원, 산업인력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두 나라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몽골의 인재와 한국의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 고용 허가제 양해 협서가 2004년 5월 체결이 되었고
2006년 7월 몽골 EPS 센터가 울란바토르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2004년 5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만 6천여 명의 몽골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경제 한 축을 담당하는 든든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16개 국가 중 보통 수준이지만 국가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 비율은 상위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파견되는 인재들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중요한 평가 과목입니다. унших сонсох гэсэн хоёр хэсгээс бүрдэн. За унших 20 асуулт, сонсох 20 асуулт, тус бүр 25 минутын хугацаанд нийтдээ 50 минут үргэлжилнэ. Унших дотроо болохоор алдаагаа 25 минут дотроо алдаагаа засаад өөрчлөх боломжтой. За дуусангууд нь сонсох эхлэхээр сонсохын асуултуудыг болохоор шууд автоматар 2 удаа уншиж өгöd дуусна. нөхөж бүглэх боломжгүй. 이 밖에 기능 시험, 직무 능력 평가도 반영되죠. 올해 5월 한국어시험 덥수에서도 355명 모집에 4,000명이 넘는 몽골 근로자가 접수를 하여 10대 1이 넘을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8년, 2019년만 해도 매년 10,000명에 달하는 몽골 근로자들이 한국의 시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선발 시험에 지원하는 인원은 다소 다르긴 하지만 한국으로 취업을 원하는 몽골 근로자는 많을 듯합니다. 아마도 몽골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에 대한 학구열도 뜨거워지는데요. 자, 한국의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비즈니스 나온 적이 일정 몽골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 걸까요? 한국 가서 돈 많이 벌고 몽골의 공장에 만들고 싶네요. 무슨 공장 하고 싶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их мөнгө хурааж тэгээд олон гоё газруудыг үзэхийн тулд 코리안 드림과 더불어 K-팝, K-드라마로 인해 가속도가 붙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한국을 찾는 몽골인 방문객 수가 2010년 약 4만 2천 명에서 2019년 약 9만 3천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죠. 이런 추세는 일방적인 것인 것만은 아닙니다. 몽골을 찾는 한국인 수도 증가하면서 두 나라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세운 대학이 3개인데 그 대학에서 그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교환학생을 보낸다든가 뭐 석사 박사 과정을 보낸다든가 한국으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서 뭐 1년 있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돌아오면은 한국 음식을 먹고 그 이제 입맛에 길들여져서 이제 오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한국 음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하러 그 계약을 해가지고 뭐 3년, 5년 가서 한국에 가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또 그분들도 가서 뭐 3년, 5년씩 거기서 살면서 한국 음식을 이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국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몽골인들이 가장 먼저 눈을 뜬 분야는 음식입니다. 육류 위주로 맛과 조리법이 단순한 몽골의 요리와 달리 다양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무치고 절이고 삭히고 끓이는 다양한 조리법과 풍미를 돋우는 한국식 양념이 혀끝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 한국 식당을 찾는 몽골인들이 많은데요. 매운 거는 원래 몽골 사람들 안 먹는데 왠지 먹어보고 처음에 맵다고 하다가 또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라면도 좋아하고 애들이. 몽골에서는 특히 한국 음식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계례에서도 그랬고, 여행 중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자주 접해보는 게 너무 좀 의외라고나 할 정도로 그냥 한국에 와서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 몽골의 입맛을 바꾸고 있습니다.
몽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최대 도시 울란바토르. 세계 여러 나라의 식당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식당입니다. 한 1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40%는 몽골 사람이 경영하는 한식당입니다. 초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인으로서 사장으로 개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또는 한국 식당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오픈을 해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요즘에는 몽골의 유명 기업들도 한식당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노발식으로 경영하는 한식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몽골의 한식당 중 터줏대감 격은 1996년 문을 연 서울 레스토랑입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에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꾸민 이곳은 1%의 몽골 상류층을 겨냥한 고급 식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음, 1996년도에 오픈을 했고 올해가 이제 26년이 넘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 해외의 연예인들까지 서울 레스토랑은 몽골에 온 귀빈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보시면은 바가바디 대통령 때 여기서 만찬을 하셨었어요. 그때 하고 이분은 엘벡도르지 대통령, 그다음에 이게 하시모토 총리가 왔을 때, 여기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시절에 우리 레스토랑에 오셨더랬어요. 여기는 그러나 1990년대 레스토랑이 문을 연 초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박근혜 씨는 그 당대표 시절에 오셨어요.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식을 거의 모를 때죠. 그때만 해도 수교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몽골 분 중에서 한국 다녀가신 분들도 거의 없었고 세계를 정복한 민족답지 않게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접하면은 보통은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예 먹어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우형민 회장은 방송을 통해 꾸준히 한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크고 작은 한국 행사를 유치해 몽골인들의 마음에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음식에 관련된 방송을 1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52주죠, 1년이. 근데 거의 한 70회분 정도까지도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프로가 굉장히 인기 프로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식을 갖다가 많이 홍보를 했었죠. 무엇보다 지금의 서울 레스토랑을 만든 가장 큰 비결은 맛입니다. 현지화라는 명분으로 몽골의 입맛에 맞춰 타협하지 않고 한식 특유의 맛을 지키는 전략을 고집한 것이죠. 돼지갈비랑 제육볶음이랑 다 숯불향 지어서 주기 때문에 맛이 좋거든요.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재료. 한식의 맛은 한국의 재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아서 배와 기차, 비행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주식이 고기, 감자, 밀가루. 그게 주식이고 기껏 나는 채소가 양파, 당근, 또 여름엔 오이,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양념류 같은 건 물론 뭐 전혀 전무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물론 알지만 코카콜라가 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음료수까지도 그 컨테이너로 다 들어왔었었죠. 식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하고 한국의 한식 조리사들을 영입한 끝에 몽골에서 재현해낸 진짜 한국의 맛. 몽골을 찾은 한국인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몽골인에게도 한국인에게도 인정받는 한식당. 지금도 한국의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 막중한 책임은 총괄 매니저의 몫입니다. 이거 먹어봐요. 특히 한식만의 깊은 감칠맛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모든 레스토랑이 다 그 맛을 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고유의 맛,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맛보신 걸 그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모든 식자재를 수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조미료 대신에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멸치라던가 다시마 그런 걸로 맛을 좀 더 한층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뚜렷한 사계절에 따라 바다와 산, 들과 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풍부한 맛의 천연 조미료. 거기에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한국 전통 방식으로 조리해 완성해내는 음식. 마치 몽골에 옮겨놓은 작은 한국처럼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서울 레스토랑. 몽골인들은 이곳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Хоолны амтан мэдээж гоё. Нэгдүгээр тамийн чухал хэлнээс тэр тэгээд хоёрдугаар цэвэрлэх орчин гуравдугаар болохоор бас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айгаа болохоор илүү нөгөө нэг нэрсэг яг солонгост хоол идж байгаа юм шиг амт нь айгүй гоё солонгост яг идж байгаа юм шиг зөв амтагддаг. Амттай болохоор өөр нь байнга орж ирдэг байна. 아침 출근 시간. 회사에 도착한 직원들이 예의 바르게 한국식 인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김규신 씨가 운영하는 김치 제조 회사입니다. 저희가 식품 회사다 보니까 위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이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 위생을 강조하고 일단 본인들이 손을 닦거나 또 우리 생산 필요한 옷을 착용하고 하는 것부터 위생의 철저를 기하자고 이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몽골의 식탁에 빠짐없이 오르는 김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알려진 김치는 팬데믹 이후로 일약 스타가 되었는데요. 마늘과 생강이 들어간 김치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몽골 사람들의 김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김치 문화가 꽤 형성이 됐었고 또 몽골 자체 김치 회사가 30개가 넘은 상황에서 그 김치 맛들이 몽골화된 김치이기 때문에 좀 한국적인 김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김치를 이제 배웠죠. 우리 한국 분들한테 먼저 맛을 보여드렸더니 괜찮다 이 정도면 한국 김치 맛이 나고 몽골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 김치 하면 특유의 매콤함과 감칠맛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몽골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김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며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 김치의 맛을 알리고 싶었던 김규신 씨는
포장지에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넣으며 김치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한국의 음식이라든가 한국의 여러 가지들이 대충대충 만든 게 아니다. 특히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몽골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좀 몽골 문화, 음식 문화도 더 정성스럽게, 더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그런 김치 만드는 과정을 봉투에다가 디자인해서 인쇄했습니다. 김치의 시작은 배추. 김치의 아삭한 식감은 배추가 결정하는데요. 한국에서 들여온 종자로 길러낸 배추는 단단하고 단맛이 나서 김치의 제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금. 천일염을 구하기 힘든 몽골에서는 바위에서 채취한 암염, 돌소금을 사용합니다. 만드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배추를 자르고 또 절이고 또 말리고 하는 시간들이 뭐 4시에서 6시간씩 걸려요. 그 이후에 또 저 배추를 이제 버무리고 또 숙성시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150kg. 요즘은 이제 매일 생산량은 한 120kg씩 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김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버무려 만든 김치소.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등 강한 양을 가진 향신 채소에 액젓을 넣어야 독특한 맛이 완성되는데요. 비린맛을 싫어하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 깔끔하고 잡내가 나지 않는 한국산 멸치 액젓만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담고 있다는데요. 몽골 김치 회사는 몽골 사람의 입맛에 맞게 좀 맵지 않고 좀 달달한 이런 김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한국 김치인 줄 알고 먹는데 이제 너무 달기 때문에 몸에도 좋지 않고 또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저희는 이제 원래 김치 맛인 그 제대로 발효가 숙성이 되고 그런 김치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김치에는 좀 뭔가 좀 특징을 주기 위해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몽골의 차차르강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의 즙을 저희 김치에 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도 좀 넣고 있어요. 이제 남은 과정은 기다림. 김치의 절반은 사람이, 절반은 시간이 만든다는 말처럼 김치가 발효되는 시간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됩니다. хийсэн 김чигээ өрөөний температур дулаан газарт хонуулаад тэгээ маргааш өглөө нь хөргөгчөндөө дахиж хийгээд тэгээ хөргөгчөнд нэг хоноод нөгөөдөр нь идэж болно. Тэгвэл илүү гоё амттай 김치 болно. 잘 익은 김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는 얼마쯤 된 김치예요? 이거 3일이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시원하고 칼칼한 맛으로 육류 중심인 몽골 음식의 느끼함만을 잡아주는 김치. 몽골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방인의 음식이라 서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치라는 게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저희들도 김치 냄새 오래 맡으면 머리가 아프듯이 몽골 사람들은 또 생소한 맛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금방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김치를 가지고 볶음 김치를 만들 때 이제 더 이제 향이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풍구를 막아놨어요. 그 밖에 이제 크게 이제 모터를 돌려서 그 연기를 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갖췄는데도 왕왕 이제 김치 냄새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죠. 울란바토르 김치 소비량 하루 4톤. 누가 뭐라 해도 김치는 이제 몽골인에게 중요한 음식입니다. 김치. 소형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김치.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업체들 간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김치가 벌써 네 종류 5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김치 돌려놓고 그러고 없습니다. 바이올라 김치 hummus их авчбэно ямар хэмжээ ер нь гайг өдөрт нэг нэлээд гарчдаг шүү дээ. өдрөө 몽골 김치 사이에서 고군분투 중인 김규신 씨. 발로 뛰며 더 많은 판로를 개척 중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같이 영업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이제 그 점포를 확보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김치 판매를 제안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영업사원 애로사항이나 또 점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한국 김치 맛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Миний бодлоор бол маш их амттай байдаг. Тэгээд өөрсдийн гэсэн будаагаараа хоолнуудаа аягүй хийдэг. Тэр нь аягүй их таалагддаг. Мөн амтлагч нь тэгээ хийж байгаа арга барил нь маш их таалагддаг. Олон төрлийн ингээд мах байдаг. Тэгээ ингээд загасны мах, одоо дахианы мах, өхрийн мах гэх мэтчлэн ингээд янз бүрийн мах. Тэгээ монголчууд чинь хөвчлэн одоо өхрийн мах, хоньны мах хэрэглэдэг болохоор ингээд бас нэг өөр амт орж ирээд бас нэг арай гоё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дуртай байдаг баха. 메인 메뉴가 제육볶음이라고 보면 반찬이 한 7, 6개가 8개 정도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Би халуун ногоотой хоолнд илүү дуртай байхгүй юу. Тэгээд Монгол үндэсний хоолнд халуун ногоотой хоол ер нь бол байдаггүй гэсэн. Тэгээд солонгос хоол идэх аягүй дуртай. 신흥 공업국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몽골. 1990년대 체제 전환에 성공한 이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시장 경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 중 하나는 전 세계로 퍼지는 K-컬처. 한국 문화에서 건전한 자극을 받은 몽골의 젊은이들이 변화의 주역입니다. 지금 뭐 K-팝이나 한국 음식 이런 거는 뭐 아주 인기가 최고죠. 예. 옷도 따라 입고.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문화에 제가 초창기랑 달랐던 건 뭐냐면 몽골에 처음 왔을 때 화장법이 이 러시아 화장법이라 그러나요? 눈치에 막 까맣게 그리고 그런 화장법이었어요. 그랬는데 2000년 좀 지나고 나서부터 화장법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그래서 지금 뭐 식문화뿐만 아니라 화장하는 거,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것까지 몽골이 너무 한국 문화와 비슷해졌어요. 옛날하고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몽골이 많이 변화가 됐고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분위기들을 즐기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몽골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식을 만드는 영상이 유행인데요. 한국 음식을 먹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만들고 그 과정을 공유하며 한식의 문화까지 즐기는 셈입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성긴 하이르항 근처에 자리 잡은 33동 직업교육센터. 이곳은 열악한 인프라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한몽교류진흥협회가 마련한 곳입니다. 평소 강의실에서는 가죽공예와 목공예 등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6월 27일부터 약 2주 동안은 한식 조리 교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잡채와 계란말이를 만드는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잡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재료 준비를 미리 해놓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시작할 거예요. 막바로. 10년 넘게 후레대학교 식품조리과 교수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한식, 양식, 제빵 실습을 가르쳐온 임택수 교수. 헬전치기. 아니 이게. 헬전치기. 꽃소금, 맛소금, 다우스. 학교의 영양식단 개발, 빈민 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에 동참하는 등 몽골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일해온 임택수 교수는 이번 한식 특강도 기쁘게 시작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한식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에 대한 그 편중된 식사를 탈피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야채와 그다음에 이 고기를 조금씩 집어넣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몽 활동이죠. 한식 세계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배울 수 있는 이번 특강의 경쟁률은 대단했는데요. 자, 이리 와. 네가. 이거. 운 좋게 이번 특강에 참여하게 된 주민은 12명. 2주 동안 총 32가지의 한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고 왜 와야 우리 학생들 빨리 와야 저걸 수업을 하지? 오늘 만들어야 할 음식은 4가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직도 오지 않아 애가 타는 교수님. 잠깐 시간이 나니까요. 우리 이쪽 풍경도 좀 보고 맑은 공기도 쐬고 계속 저쪽에서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 샌베노 어서 와요. 자. 임택수 교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5명이 단체로 지각입니다. 이때 갑자기 생각난 중요한 재료. 저거 보따 저거 했어요? 보따? 저 보따 저 호이로? 오스. 호이로 봐? 나자자. 드디어 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의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동영상 촬영은 기본이죠. 잡채밥 만드는 거, 또 계란말이, 이 계란말이 2가지, 3가지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잔치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잡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양 만점 계란말이.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일품 요리, 잡채밥이 오늘 배워볼 요리입니다. 먼저 만드는 과정을 잘 지켜보는 학생들. 그 다음에 노란 피망, 노란 파프리카, 그 다음에 이 피망, 파란 피망 똑같은 식으로 썰어주세요. 충분하게 풀어주세요. 계란말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에 당근, 파, 양파를 다져 넣어 만든 건강한 음식. 잡채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 당면이 어우러져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시켜주세요. 생채소를 즐기지 않는 몽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죠. 유목민답게 이 고기가 식재료가 고기가 되기 때문에 양, 염소, 소고기의 그 지방을 이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걸 기름을 많이 먹으면서 뭐 혈관 계통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시범이 끝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차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주부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모습이 여유롭고 능숙합니다. Хамгийн гоё нөхөө.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Үнэхээр идэх дуртай. Тэгээ бас хоолны орчнууд бас нэмэгдэл зүгээр зөвхөн Монгол хоолоо идэггүй бас Азийн тийм Европ маягийн ч юм уу энэ хоолнуудыг идэхийг хийж сурахыг сонирхоод хүсдэг учраас тийм.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그동안 다뤄보지 않은 식재료 앞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Яг ингэж нарийн ногоомоо ингэж олон төрлөөр нь хийж байгаагүй. Нэг ойр зур дандаа нөгөө төмөслөө байцаа тэрнээс ингэж нарийн дандаа чинжүү ногоон сонгоо иймэрхүү мөөг зүг юу хэрэглэхгүй. 적당한 굵기로 썬 채소는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영양소의 파괴를 줄이고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방법. 너무 숨이 죽지 않게 적당하게 볶아주시고요. 한식은 처음이라 서툰 학생들 덕분에 바빠진 교수님의 손길. 자, 양념했어? 안 했지? 센 불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넣었어? 처음 하는 한식 메뉴 이 잡채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규격도 잘 쓸렸고 볶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 볶은 채소에 당면과 간장 양념까지 넣자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만들어본 잡채지만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좀 짜. 1cm로 지금 넣어가지고 다시 비벼. 간 조절에 실패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참기름을 더 넣으라고 그래. 참기름 한 숟갈 넣으라고 그래. 이번엔 참기름을 깜빡. 여기는 왜 이렇게 캐러멜을 많이 넣었어? 그 모든 재료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알려진 대로 적당하게 넣어야지. 이게 잡채가 짜장면이 돼 버렸잖아. 그래도 맛은 잘 나왔어요. 색깔이 좀 까마서 그렇지 맛은 잘 나왔어. 몽골 음식만 만들다가 한식을 만들게 해야 되니까 꼭 미지의 음식 세계로 접어드는 것처럼 아주 신기해하면서도 맛이 나고 그러니까 아주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나 좋고요. 한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몽골의 주부들. 재료도 조리법도 낯설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금 몽골에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Амархан бас ингээ хялбархан одоо ингээ гарын доор юм материалаар ийм гуйамтай хоол хийж ингээ сурсан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нэгний энэ хачин бас ингээ хөнгөн амархан ингээ хүүхдүүдтэй хийж өгвөл бас хялбархан маш хурдан хийх боломжтой тийм үнэхээр амттай. Ийм хоол хийж өгсөн, ийм хоол сурсандаа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ярлала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생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은 지금 햇빛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이제 잘 자랐잖아요. Хэсэг нь ингэж дараа хэсэгтээ ингээд
신선하다. 짜오가 돼서 되게 스틱대 дараа нэг хотоод руу ордог. Би орны зүгтээ яаж одоо